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우리 경제가 이러한 부담 속에서 빠르게 경기 침체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300선 하향 돌파 시도가 있었죠. 그래도 전 저점의 훼손 시도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삼고 부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물가와 달러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7월 현지 시간 27일 FOMC 회의 결과 75bp 혹은 100bp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미 금리 역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장 1320원 선을 13년 만에 돌파했고요. 1350원 선까지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이전에도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다. 한미 금리 역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면서 그 격차가 1%포인트 이상까지 나오기도 했었다는 점에 대해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원달러 환율 1320원 선에서 1350원 선까지 이 30원의 파동 속에 우리 지수의 파동은 변동성 과연 어느 정도 강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장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강한 녀석들 금요일장의 코멘트 함께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 오늘은 금요일장 관망하는 자세 필요하다. 유세벽 전문가 빠른 순환매 대응 구간, 윤겸 전문가 환율의 엄습, 바이오, 재건주, UAM 주목. 오늘 이 가운데서 미스터 보수 윤겸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또 한번 엄습합니다. 정말 또 1320원 선까지 또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알아볼까요? 네, 윤겸입니다. 오늘 아침장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또 2300선을 깼다가 또 롤러코스터로 이제 끌어내렸다가 2300 살짝 깨고 다시 또 반등해 주는 아주 역동적인 차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멘트로 환율의 엄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남겼는데요.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번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 됐고요. 또 울트라 스텝까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환율이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블랙홀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모든 걸 좀 빨아들인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위안화 약세, 엔화 약세, 유로화 약세, 이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도 거기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힘을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 증시 같은 경우 전일 혼조로 좀 마감했습니다. 또 이제 상당히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이제 혼조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가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과 우리의 이제 금리 역전차, 그게 이제 당연히 될 것 같고, 0.25가 차이 나겠죠. 우리는 이제 2.25, 미국은 이제 2.5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환율의 이제 역전차. 그러다 보면 이제 외인들, 외부 자금의 투자가 이제 부담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미국이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세인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명분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급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안전자산으로 또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주식 시장 쪽에 수급이 빠지면서 또 예전에 같은 경우 채권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도 사실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금리 역전차에 의해서 외인들의 이 자금 이탈이 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전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다지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빠져나가는 사실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채권으로 좀 이동하는 부분도 과거 사례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수급도 안 들어오지만은 또 채권에도 조차 투자가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울트라 스텝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계속 언급은 나오고 있습니다. 울트라 스텝에 대한 확률은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울트라 스텝까지 가기에는 그러니까 1%
100bp를 올리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기엔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시행돼 버리면 충격과 여파가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 파급 효과는 뭐 전 세계 증시에 또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75p는 가는 거고, 또 금리 역자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장이 미증시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다지 지금 단시간 안에 반등할 수 있는 요소나 명분이나 이유 이런 부분은 뭐 힘들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혼조 박스 루즈하게 장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반기까지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오늘 또 환율이 1320원까지 급등하는 5종 세트 중 제가 5종 세트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인 환율이 지금 또 시장을 억누르는 이런 상황에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도 2300선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좀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가긴 했는데요. 뭐 드라마라는 게 참 여러분도 드라마 요새 뭐 우영우 드라마도 나오고 뭐 재밌는 드라마 우리 한국 드라마 너무 많으니까 드라마 좋아하실 겁니다. 드라마 보시면 뭐 이렇게 스토리가 항상 그 양념의 요소가 반등 아니겠습니까? 반전. 어떠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스토리가 탁 반전되면서 시청률과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는 그런 게 하나의 드라마의 그 양념 요소이듯이요. 저는 지금 이 증시가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불안하고 좀 위험하게 보는 게 여기서 어떤 저점이 완전히 확고화되면서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반전이 일으키기에는 모든 여러 요소, 명분, 이유가 부족하고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어떤 그 메이저 세력이라든지 뭐 외인이라든지 그 어떠한 큰 힘의 세력들이 여기서 그냥 바로 반전을 시키고 반등을 시키는 스토리로는 충분히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재미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번 장을 한번 끌어올리더라도 한번 폭풍처럼 한번 휘몰아 쳐가지고 하방을 한번 열어서 하방을 한번 더 터치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개인과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일반 개인, 기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네 입맛대로 한번 턴 다음에 그 다음에 반전의 증시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 이제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 또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2300선 이 선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250선 심리적 마지막 지지선 플러스 거기서 한번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또 그 사이에 어떤 악재라든지 보이지 않는 또 숨어있는 변수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조합되면은 2250선도 한번 깨면서 한번 더 한번 장을 세차게 한번 흔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또 해소되고 뭐 지표 같은 게 좀 정리가 되고 또 호재가 또 엮이면서 거기서부터 좀 출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변수, 그런 위험 요소를 마음속에, 생각 속에 좀 담아가시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면 좀 진행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시 변수로는 환율과 통화 스와프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미 옐런 장관이 옵니다. G20 정상회담, G20 재무회담을 끝나고요.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부총리도 만나고 또 하는 총재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또 이 옐런 장관도 뭐 책임감이 막중하죠.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자기 업종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제때 못 잡아주고 금리 인상 의사결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어떠한 이런 해소를 시켜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왔을 때 우리가 이제 통화 스와프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예전에 통화 스와프를 우리나라가 한 2번 해서 성공적으로 좀 사례를 마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 금융 위기 때 2007년 리만 브라더스 때 그때 이제 통화 스와프를 잘했고 또 코로나 때도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여건과는 좀 다릅니다. 환율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우리 여건이 안 좋지만은 뭐 통화 스와프라도 잘해서 외환 보유국이 늘어나서 환율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관심 섹터로는 지금 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게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뭐 켄타우로스라고 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코로나를 능가하는 몇 배 버금가는 그런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원숭이 두창도 50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런 숨어있는 이런 악재들이 언제 또 돌출돼서 확산이 될지 모르는 또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고 긴장하면서 대응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바이오주는 녹십자 MS,
뭐 셀리드, 우정바이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아예 그냥 우리 한국과 재건 사업을 논의하자라는 그 우크라이나 총리의 또 이제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건주 또 타이밍이 한번 또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히림, 부산주공, KH건설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끝으로 이제 UAM 상용화, 또 이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법제화를 좀 규제 같은 걸 좀 풀고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갖다가 좀 법적인 문제를 좀 해소해서 빨리 상용화시키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UAM 시대가 오면은 도심에서 15분이면 인천공항 갑니다. 도심을 통과하지도 않고 우회하는데도 도심 외곽을 우회해서도 15분이면 그 인천공항에 가는 세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미래 발전적인 산업 정책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네온테크, 베셀, PC디렉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시황과 변수, 관심 섹터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 수혜주로 바이오, 그리고 정책주로 재건과 UAM주 주목해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5종 악재 섹트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서 이 점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 5종 악재 가운데서 오늘은 뭐 다 부각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이 5종 세트 가운데서 뭐 무역 적자, 이거는 뭐 월간 기준으로 발표가 되니까 이것만 제외하면은 인플레, 빅스텝, 환율, 수급까지 이런 악재들이 또 한 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 채팅창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주목해 주시네요. 지크님께서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 지표 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친환경차 7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 보도 내용 전해주셨는데요. 현대차가 그래서 국내에 전기차 공장 2조 원을 베팅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노사 교섭이 이 파업 없이 4년 연속 파업 없이 현대차의 노사 교섭이 또 타결됐는데요. 이렇게 노사에 대한 어떤 뭐 불확실성, 강성 노조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도 지금 제거되는 분위기고 울산의 전기차 공장 2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지수는 뭐 탄력적이진 않죠. 주가는 현대차, 기아의 주가는 탄력적이진 않지만 언제든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5종 악재 세트 분석을 해보고요. 질문 한번 드려보고 그 전에 또 많은 분들이 지수를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 채팅창에서 2250개면 2200, 2150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니 님께서 글 올려주셨습니다.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시의 패닉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패닉장 6월에 있었죠. CPI 쇼크 이후에 자이언트 스택까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의 쇼크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패닉. 지수 자체가 또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움직임이 6월에 나왔었고 외국인의 매도는 이 6월 월간 기준으로 5조 원 넘게 나오면서 올해 들어서 팔아치운 규모 가운데 3분의 1이 6월에 집중됐었는데요. 패닉이 남아있다 혹은 그렇지 않다. 어떤 의견일까요? 윤겸 전문가는 남아있다는 관점이시고요. 이제 패닉은 없을 거라는 의견이 유세벽,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유세벽, 이정호 전문가는 최근에 그래도 보수적인 의견을 이어가 주고 계시는데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낙관론도 갖고 계세요. 이정호 전문가님?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일 긍정적인 거는 모든 악재가 다 노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CPI 발표로 인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이제 울트라 스텝까지도 넘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방영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FOMC 이후로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을 주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악재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더 이상의 악재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은 나올 거다. 그 다음에 하락세가 나와도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하락세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약간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주식시장을 많이 이탈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그 다음에 많이 빠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뿐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더 빠져야 된다고 보세요? 신용융자 자금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닥 코스피 거래대금이라고 보는데 지금 코스닥 코스피 거래대금이 점차 줄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이게 주식이나 이런 부분을 이탈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늘어진다면 뭔가 시장에서는 강한 충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6월까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이상의 패닉은 없다고 보시는 시각. 유세벽 전문가님은 어떤 근거로 보시는 건가요? 더 이상의 패닉은 없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CPI 지수가 40년 만에 기록적으로 9.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잘 버텨주었습니다. 오늘 또한 지금 중국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경제지표 발표들,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제 그 부양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을 때 오히려 우리 증시가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상승 전환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베팅해 보겠습니다. 네, 블루 실장님께서 악재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 올리면 어디선가는 디폴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네요. 윤겸 전문가님. 네. 지금 뭐 블루 실장님 말씀 딱 글 올라오셔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동시에 또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지금 뭐 아시아 같은 경우도 좀 못 사는 국가들, 뭐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서남아시아 쪽은 뭐 지금 거의 아비규환입니다. 정부 자체가 돌아갈 수 없는 경제 구조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일반 뭐 말씀드린 대로 위안화, 엔화, 유로가 다 한화까지 약세고, 그 밖에 나라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다가 이제 뭐 어렵고 힘든 나라들은 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뭐 경제가 아예 뭐 마비될 정도로 그런 부분까지 돌아가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수면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부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저는 아직 많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악재 부분이 장기화되면서 그런 게 또 수면으로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오면서 그게 규합되면서 어떠한 큰 파급 효과가 한번 터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내포하고 봐야지 지금 악재가 드러난 것만 보고 이제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더 이상의 큰 악재가 없으리라고 어떤 안도하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시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시장을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여전히 늪이다. 이 늪 안에 어떤 악재가 숨어 있을지 아직은 퍼펙트 스톰이 본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장도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만 계약 넘게 매도를 하면서 현 선물 모두 매도를 하는 모습. 지금 현재 또 수급은 어떨지 한번 좀 화면 체크 가능하면 좀 해보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오프닝 멘트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 가지 골라주시거나 또 다른 근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외국인의 매도 이유,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두 번째, 글로벌 하락, 경기 하락에 베팅하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노란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에서 중국 쪽으로 자금을 재편하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글로벌 경기 하락에 베팅하는 외국인 자금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과 대만장이 좋지 않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을 앞두고 외국인이 6월에 자금을 크게 뺀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팔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어느 쪽이 주요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다른 외국인의 매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는 초록불, 윤겸 전문가 색깔이 참 빨강인가요? 저는 보라로 하겠습니다. 보라로 하고 싶으셨군요. 예, 보라돌이. 세 가지 이유를 다 섞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첫 번째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앞두고 외국인이 먼저 자금을 빼고 있다고 보신 이정호 전문가 의견 들어볼까요? 약간 환율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증시 지수를 봤을 때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좀 탄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게 저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를 많이 떠나는 게 아닐까라고, 이탈하는 자금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율,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이 죽어들고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솔직히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쪽이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약간 우리나라 투자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탈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도 팔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로 보신 유세벽 전문가님, 두 번째 글로벌 경기 하락에 베팅하는 자금 이유로 보셨어요? 네, 지금 뭐 국부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버텨주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노르웨이라던가 아니면 스위스 이런 국부 펀드들의 패시브 자금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빼고 있지 않고 오히려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강세가 보여진다라면 저는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지금 1320원을 돌파를 했고 이 부분이 큰 작용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한 매력이 지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들 또한 지금 오히려 미국 시장이 좀 더 낫다라는 판단하에 빠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좀 문제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는 보라색 불이신데요. 중국은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네, 중국은 지금 중앙정부가 지금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당근책 및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지표들이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그나마 지금 물론 이제 최근에 코로나 봉쇄 때문에 좀 약간 또 며칠 주춤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장세는 전 세계 증시에서 유일하게 조금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외인의 수급 이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한두 달 전부터, 특히 6월 달 초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증시에 넣는 수급 부분을 갖다 일부 빼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자산, 가장 증시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럼 미증시입니다. 미증시에 분산해놨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외인만의 특권인 공매도 카드를 계속 쓰면서 또 하락을 유도하고, 좀 끌어올렸다가 공매도로 또 일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차익 시즌을 넣고, 또 이제 글로벌 전반적인 그 증시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네. 외인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5월, 6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월봉 기준 플러스고요. 이달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3,280선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코멘트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보시죠. 네, 오늘 강한 코멘트 두 번째, 유세벽 전문가, 빠른 순환매 대응 구간입니다. 너무 빨라서 정말 힘듭니다. 예, 이 흐름을 어떻게 타야 되나요? 네, 이렇게 앞서서 이제 글로벌적인 시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또 환율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빠른 순환매 대응 구간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열어봤더니 그 우영우 관련해서 에이스토리라던가 아니면 갤럭시 하모니터리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을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UAM 박람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쪽 관련주들이 그렇게 힘을 써주고 있다라고는 포착이 되진 않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테마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 이제 UAM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UAM 관련해가지고 재무가 건전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특징적으로 이렇게 신재생이라던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재생이라던가 방산 이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리려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좀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려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방산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지금 분할 매수 구간이다. 지금 시점이 조금씩 담아가기에 좋은 구간에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라던가 아니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어저께는 LIG 넥스원이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라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숨죽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이쪽 관련해서 이제 배워야 산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섹터도 결국에는 에너지, 지금은 여름이라서 글쎄요.
지금 뭐 이렇게 석탄도 떼고 있고 뭐 이런 이슈들이 돌고 돌지만 결국에는 겨울이 됐었을 때 굉장한 에너지난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발전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고, 그리고 바이든 그 친환경 정책이 더욱더 가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고 여기에서 앞으로 갈 산업군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목들을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늘무사님께서 조금 이상한 점은 빠져나간 자금이 미국 국채를 매수해야 하고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빠지지는 않고 있다. 금리 때문에 미국으로 미리 빠져나간다는 점이 조금 이상합니다라고 글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 외국인들은 뭘 하고 있을까? 근데 자산시장이 뭐 다 안 좋다 보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건가? 이런 또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주식시장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워낙에 이렇게 약세면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오늘 아침에 제가 뵀어요. 예, 그 말도 맞죠. 그런데 경기가 좀 돌아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세계 패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 브릭스가 같이 또 힘을 합치는 건지, 진짜 이제 다시 돌아섰을 때 미국으로 갈지, 한국으로 갈지, 자금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깊은 생각,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유세벽 전문가는 지금 이 순환매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인 대응으로 방산주와 신재생에너지가 좋은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세 분에게도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산주, 신재생 에너지주,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어제 방산주가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LRG 넥스원 뭐 위주로 해서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것들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 네, 방산주, 신재생 에너지주,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 보시죠.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이신가요? 네, 노란불. 노란불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왜 노란불 주셨나요? 네, 뭐 지금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가장 혹이고 적기고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현금 비중이 이제 대다수 투자자분들, 뭐 우리나라 1000만 이상의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뭐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물려있는 부분이 힘들고요. 또 이제 정말 매수 타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분할 매수로 조금 담으시고요. 또 거기서도 총알을 좀 더 아껴 놓으시고, 제가 언급드린 그런 앞으로의 또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해서 그때 쓸 자금을 조금 분산하자. 분산하자는 원칙을 세우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특별히 지금 사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방산 신재생을? 일부 조금 이제 담는데 동의하고요. 동의하시고요. 동의하고 이제 예. 그 총알을 다 쓰지 마시라. 네. 변수도 있으니까 조금 또 비중을 분산해서 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분할 매수, 네. 윤겸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 모두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노란불 주신 건가요? 네, 노란불 좋습니다. 네.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은 약간 부정적이고요. 방산 쪽은 담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노란불로 했고요. 왜냐하면 방산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담아갈 만은 하다라고 느끼는데, 아직 OCI를 필두로 뭐 태양광, 풍력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추세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담아가는 것보다는 좀 반등 나왔을 때 들어가자. 요즘 추세가 한번 무너졌으면 계속 쭉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관심을 약간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불씨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직까지 태양광과 풍력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불씨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노란불로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씨를 보여준 방산주만 지금 사도 괜찮다는 의견인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러브수기님께서 현금 있으면 지금 사도 돼요? 더 빠지면 어쩔? 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불빛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괜찮다 초록불이고요. 2주 후 7월 FOMC, 7월 27일 현지 시간 7월 FOMC 회의 결과 혹은 그 전후로 해서 매수 시점을 잡겠다는 빨간불입니다. 지금 사도 괜찮으면 초록불, 7월 말로 매수 시기를 늦추시면 빨간불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죠. 빨간불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윤겸 전문가 빨간불, 이정호 전문가 노란불 주셨네요. 예, 이정호 전문가님. 네, 저는 오늘 준비한 것도 오늘은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가져가자라고 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2,300포인트를 얘기해드리지만, 약간 관망하는 자세,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자세를 갖자라고 짧게 말씀해 드릴게요. 좀 이따, 한 줄 평 얘기할 때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은 7월 FOMC 이후 매수 시기 늦추시고요. 더 네. 늦추실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 급할 거 하나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5월달, 6월달, 뭐 다들 저점이라고 또 생각하고, 후기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 또 물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있게, 뭐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늦으면 어떻습니까? 반등의 시기는 분명히 옵니다. 오고, 그때 또 신호가 오고요. 그때까지 견디고 기다리시는 분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강한 녀석들 마지막 코멘트는 뭘까요? 이정호 전문가, 오늘은 금요일장, 관망하는 자세 필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하실 분들은 오전에 다 끝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전에는 좀 약간, 반등세가 나왔다가 한번 꼬꾸라치고 재차 반등하는 지금 분위기인데, 오늘 일정은 약간 금요일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단기적인 진입을 하셨더라고, 다음 주까지 주말에 이거를 끌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다음 주 월요일날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300 부근에서는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근데 이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 어떤 섹터로 잡아야 되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약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저는 느껴요. 오늘 지수가 2300을 깨지는 모습이 나왔어도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플러스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약간 저는 오늘 의미 있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는 어제도 그랬고 8월 정도까지는 좀 8월 달에 진입을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이 불씨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통해서 다음 주에 약간 불씨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지속적으로 주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약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예, 실적 시즌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걸 약간 무시하고 제약바이오가 간다는 점이 좀 약간 이번 장세에서 좀 흥미있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실적 2분기 시즌이나 실적 시즌에서는 약간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이 가야 되지만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시작을 했다. 그 이유는 좀 약간 저가 매수 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올라도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흠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수급들이 좀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 다음에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가지 않을까. 2차 전지 수급이 반도체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제약 바이오 수급들이 반도체로 간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도 그렇게 반등세가 크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한 달 기준으로 따진다면 거의 오른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의미에서는 제약바이오 수급들이 반도체로 이동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를 좀 잘 잡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8월 달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세가 이거를 좀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게 오늘 관점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이제는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더 유익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씨를 살리고 있는 반도체주, 그리고 방산주. 오늘 불씨라는 단어로 이런 종목군들의 긍정적인 신호를 강조해주고 계시는 이정호 전문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까지 매수 관심 가장 최우선으로 두겠다 하면 초록불이시고요. 이 불씨보다 나는 방산 불씨를 보겠다. 방산주가 더 우선적으로 매수 영역에 들어와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국의 이런 방위력 강화, 그리고 방산 예산의 증가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방산주가 좋을 거라는 그런 의견들, 그리고 지금은 잠잠하지만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이어지면서 정말 약세장의 강세를 보였던 방산주. 여기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나가는 움직임에서 반도체주가 또 한번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을 볼지 방산주를 볼지 세 분의 의견입니다. 윤겸 전문가 노란불, 이정호 전문가 반도체, 유세벽 전문가는 방산입니다. 세 분 의견 다 다르신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반도체가 언제까지 나쁠 것이냐, 뭐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안 좋지는 않을 겁니다.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 조정도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이전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한번 이렇게 크게 쏘아 올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포함해가지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영향권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등세를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반도체 겨울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고, 저는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지만 다만 방산주가 저는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세요, 방산이? 우선 무엇보다 실적, 그리고 이제 그 군비 경쟁, 이 부분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범 국가였었던 나라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비를 강화하고 있고, 결국에는 힘이 없으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국방력이 없으면 진짜 침략을 당합니다. 네, 그런 만큼 국방 강화의 움직임은 글로벌적인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요성이 지금 너무나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어서요. 방산주 실적과 수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란물을 주신 윤겸 전문가님. 네. 방산은 러우 전쟁이 여실히 분명히 입증해 줬기 때문에 방산 분야는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부분은 그동안 이제 부침이 많으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밑단 저점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다지 이렇게 크게, 물론 이제 하반기 수요 수급 부분이 약간 이제 문제긴 하나 분명히 이제 저점에 와 있고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 둘 다 같이 겸비해서 보고 가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SMC 2분기 실적 호조로 반도체 우려가 좀 과도했지 않냐는 인식도 나오고, 또 환율 효과도 기대되면서 반도체 주목을 받는데 지금 사야 된다는 관점, 이정우 전문가님. 네. 그냥 방산보다는 반도체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메인 DC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약간 지수나 이런 부분을 들어 올릴 때 중요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각자 마이웨이로 가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5월달, 6월달 이때까지만 해도 방산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그 말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방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주항공이랑 같이 넣는 게 낫겠죠. 근데 우주항공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기대는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8월달, 그리고 이번 연도 하반기 계속적으로 이슈는 나올 거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지만 반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번 연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시즌이나 이런 부분 때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반도체주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의 의견들 상당히 많은데요. 반도체 얘기도 많고, 새 감면, 추진 소식, 그리고 또 반도체 환율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가 가죠. 그리고 장 초반에 좀 지금 날렸는데, 옵션 만기일 후폭풍인가? 라고 하셨어요. 변동성이 있었던 오늘 오전장을 보내고, 세 분의 강한 종목,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신은석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어떤 오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한 주의 주말 또 성공 투자 잘 하셔서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300선대를 위협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6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TSMC 호실적의 영향으로 반도체주들 그래도 오랜만에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바이오주도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하루하루 재료에 따라서 섹터들이 좀 오르고 또다시 조정을 받고 하는 만큼 이 순환매 장세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수익률 두 자릿수 종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이네요. 어제 1위를 달성하신 유세벽 전문가의 단독 선두에 단단하게 반격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총 2장의 티켓을 혼자서 획득하셨는데요. 이 두 종목 다 콘텐츠 관련주네요.
최근 이정우 전문가님 콘텐츠주들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빛을 보시네요. 종목들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 종목은 먼저 대원 미디어입니다. 매수가는 12,05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최고가 13,550원까지 오르면서 12%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네요.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종목도 역시나 콘텐츠주입니다. 쇼박스고요. 매수가는 4,950원, 목표가는 6,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목표가 가까운 5,710원까지 오르면서 1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좀 비교해 보도록 하시죠. 네, 역시나 유세벽 전문가가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단독 선두 과연 깨질 것인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총 12장의 티켓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오늘 2장의 티켓을 추가로 획득하신 이정호 전문가님은 9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윤겸 전문가님 5장, 신기수 전문가님 2장으로 함께하고 있네요. 네, 어려운 장세지만 오늘도 이렇게 토마토 티켓이 2장이나 나왔듯이 우리 강한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장세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여러분들 끝까지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장에는 또 어떤 강한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정우 전문가, 윤겸 전문가, 제가 라이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제 이정우 전문가가 윤겸 전문가 막 불빛 바꾸시면서 급발진을 하시더니 종목 2개나 10% 수익률 돌파했습니다. 예, 이정우 전문가님, 네. 이름표에 티켓 달아주시고요. 셀프 수여입니다. 야, 이제 대왕 토마토가 딱 코앞에 있는데요. 오늘 2가지 종목을 보겠습니다. 컨텐츠 주목하시더니 영화주, 콘텐츠주 2가지 종목 나왔습니다. 대원 미디어부터 볼까요? 네, 대원 미디어를 말씀드렸을 때가 아머드 사우루스 시즌2를 이제 개봉한다는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근데 아직도 솔직히 말해서 1편을 봤는데 그렇게 썩 시즌 1보다 그렇게 재밌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커갔을 때 완구류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부가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고 아직까지도 차트는 바닥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세는 아직도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15,000원까지는 이게 계속적으로 시청률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간다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쇼박스인데 쇼박스를 말씀해드렸던 게 A스토리 그 우영우 흥행을 하면서 이제 컨텐츠 주들의 시세를 받을 거라고 하면서 쇼박스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쇼박스가 이제 비상선언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광고를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흥행 여부나 이런 부분이 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에도 반영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의미 있는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종목도 6,000원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의미 있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 모습이 이번에 갭 뜬 게 어떻게 보면 흠이지만 A스토리 같은 경우도 갭이 지속적으로 뜨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쇼박스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머드 사우루스, 대원 미디어, 모멘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원소스 멀티 유즈입니다. 게임과 뮤지컬까지 나오고 있고요. 장난감도 나온다고 하네요. 좀 더 흥행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부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쇼박스, 비상선언 계속 이 영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네요. 오늘 수익률을 알아봤고요. 세 분의 3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일단 보수적인 의견이 지배를 했는데 그래도 세 분께서 종목을 또 엄선해 오셨네요. 이정우 전문가 레몽레인, 유세벽 전문가 SL, 윤겸 전문가 네온테크입니다. 윤겸 전문가의 네온테크를 볼게요. 네, 지금 티켓이 절실하실 것 같은데 윤겸 전문가님? 네. 어떤 뷰는 보수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티켓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네온테크를 좀 들고 왔고요. 어차피 이제 미래산업정책,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 6대 산업정책에 속하는 도시망공 모빌리티 분야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원희룡 국토장관부께서 이런 전반적인 법제화, 상용화 이렇게 좀
어떤 실생활에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겠다. 그런 뭐 뉴스 기사도 나왔고요. 네온테크는 이제 특수 목적용 기계를 이제 제작, 개발하는 회사고, 특히 이제 드론 핵심 기술의 그 아주 독보적인 4가지 원천 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매출 실적 부분이 흑자로 전환이 된 부분이 있고요. 차트를 한번 월봉상 차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내 차트가 뭐 2020년 3월부터 이제 고공행진을 하면서 2021년 7, 8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거의 이제 하락세로 내려오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역시 미래 산업 정책, 앞으로 다가올 미래 관련 섹터 분야는 역시 그래도 이 분기점에서 우상향한다, 이런 부분이 특징이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언급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5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6,530원 찍고, 이제 6월 달 이제 큰 악재장이다 보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 뭐 4,500원대 좀 머물러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UAM, 이런 그 도시망공 모빌리티, 미래산업 재편 분야와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악재 부분이 해소되면서 분명히 저는 이 기업, 이런 분야 회사 종목들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보면은 전년 동기 비해서 40.3% 늘었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 흑자 전환했다는 게 특징이고, 재무 비율을 보면 이 회사가 뭐 재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유동 비율 133%, 부채는 약간 이제 100%긴 하나, 뭐 유보율도 뭐 양호하고, 나머지 부분도 점진적으로 좋아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5월 27일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계속 밀려서 내려오긴 했으나, 지금 4,500원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보고요. 1차 목표가는 5,1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은 4,000원에서 내려오면은 정리하면서 다시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UAM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드론 축구 대회가 열린다는데 이게 뭐 어떤 건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UAM 정책 방향을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UAM 관련주로 네온테크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정호 전문가 관망해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종목은 사도 되나요? 레몽레인 주셨네요. 조금 오늘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딱 보합권에 있었는데 좀 반등세가 나오는 게 조금 괜찮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레몽레인이 왜 갖고 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A스토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A스토리 보시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올라오고 있다라고 느껴요. 왜냐면 경고도 안 받고 딱지도 안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제2의 A스토리를 찾는 분위기가 시장에 어떻게 보면 형성되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이 레몽레인이 어떻게 보면 그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몽레인이 갖고 있는 재료라고 한다면 송중기 주연의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번 연도에 개봉이 있는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어떻게 흥행이 될 건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무조건 흥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문피아라는 곳에서 했는데, 연재부터 시작까지 끝까지 매출 1등을 달성하면서 계속 올라갔던 그 컨텐츠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이 탄탄할 거다라고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주연 배우도 송중기입니다. 송중기가 여기서 주연 배우로 나오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로 나옵니다. 얼마나 재밌을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송중기가 되게 깔탈스럽게 나오고 약간 천연덕스러운 연기, 약간 이런 부분을 잘하지 않을까, 약간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고, 흥행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레몽레인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규 상장하고 약간 부각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번 연도 개봉한다는 이슈가 가장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레몽레인은 좀 탄탄한 모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위직 스튜디오라고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작년에 큰 시세를 낳았던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위지육 스튜디오 그리고 자회사인 레몽레인 어떻게 보면 시너지도 가장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이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시총이 되게 작아요. 시총 1,000억대인 종목인데 한 번의 반등이나 한 번의 상승세가 나온다면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 부분은 손절가 부분은 16,500원 정도 노리시면 되고, 목표가는 22,000원 부근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진입가는 현재가 아까 18,400원까지 갔을 때는 좀 무리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했는데 18,200원 정도면 현재가에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몽레인 16,000원, 15,000원 내외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요. 18,000원,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서고 있는데요. 1% 상승 구간에 현재가 매수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몽레인, 송중기 주연의 재벌집 막내 아들 모멘텀 주목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구간에 자동차와 바이오가 전통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라는 의견 주시는 분, 머니스트 1974님 계시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나왔습니다. SL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사실은 지금 원래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쏘고 싶었는데 그 종목은 너무나 추천을 자주 드렸었던 종목이라서 지금 SL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그리고 좀 이렇게 묵직한 놈인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차와 기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품 관련주들 SL이라던가 만도 이렇게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 SL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거기에 지금 32,000원대 강한 저항 라인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 실적이 지금 작년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다만 올해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 때 이제 SL 미러텍이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매출이 1조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3만 원대 매수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그리고 목표가로는 이 3고점을 돌파를 한다라면 3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35,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L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오늘 등장했습니다. 태양광 대신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SL 꼽아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8,500원입니다. 오늘도 공개방송이 있는데요. 짧게 좀 알아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네, 4시에 공개방송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이 있고요. 한 가지 말씀 좀 드렸으면 하는 게 저도 지금 이제 진행하면서 댓글도 좀 보고 반응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초코 막대님인가 그분께서 통화서 물 건너갔는데 무슨 소리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또 이제 마그마님께서 악재만 얘기하지 마시고 호재 좀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통화서프가 작지만 큰 호재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네. 오늘 공개방송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이제 주요 일정들을 소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 브리핑을 좀 드릴 예정이고 요약해서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하반기 이제 3분기, 4분기 때 좀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제 관점에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SL 포함해서 종목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